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동네에 답이 있다의 저자이기도 한 박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집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아파트도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집을 구할 때 뭐 중간주택을 많이 찾더라고요.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데 그런 중간주택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아파트가 아닌 이런 중간주택들을 많이 소개하거든요. 근데 왜 중간주택들일까? 아파트는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노트북에 앉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평면도 다 나오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3D로 입체해서 맞아요. 인테리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걸 취재한다? 그럼 시청자들은 전혀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방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볼 때마다 꼭 첫 마디가 있죠. 와, 우와. 탄성이 쏟아지죠. 왜냐하면 전혀 상상 못했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중간주택은 건축가의 창의력이 담긴 공간들이라는 거죠. 그 공간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점점 더 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간주택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당신은 중간주택에 살고 싶어? 그럼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간주택들은 남루하고 시공도 부실하고 살기도 불편하거든요. 우리의 중간주택은 지금의 중간주택보다는 그런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는 중간주택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아파트보다는 중간주택이 그런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충분히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주택에 주목을 하게 됐고, 아마 젊은이들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서 가꾸고 고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꼭 건축가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집을 고치고 거기서 뭐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서 살고 이러잖아요. 네, 네. 또 친구들이랑 공간을 공유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MZ 세대들은 과거의 그 기성 세대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갖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네, 네. 생각하세요? 일단 그들은 따로 또 가치라는 가치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건 좋은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혼자 있지만 같이 네, 있고 같이 싶고 뭔가 커뮤니티에 대한 갈구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하는 게 예전에 가회비랑 대기업 과장의 월급을 비교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가회비랑 대기업 과장의 월급이랑 유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의 월급은 올랐고 가회비는 예전 그대로거든요. 제가 받던 가회비를 우리 딸도 똑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유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뭔가를 표출을 해야 돼요. 우리 소셜 미디어에 막 나오듯이. 근데 그런 것들을 주거 공간에 담아내야 밀레니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거든요. 길의 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핫한 플레이스라고 네네. 아까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뭐 속리단길도 있고요. 요즘에 가로수길도 있고요. 뭐 무슨 리단길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샤로수길도 네, 있고 그런 길들을 보면 사실 그 골목의 폭이 넓지 네, 않잖아요. 네, 그리고 차도 되게 천천히 네, 다니고요. 길 포장도 아스팔트가 아닌 경우도 맞아요. 가끔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좋아하는 걷고 싶은 도시, 예를 들면 포틀랜드라든가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블럭의 사이즈가 100m에 100m를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 맨하탄도 300m나 되는 긴 블럭이 있는 반면 락펠러 센터 있는 데는 150m 중간에 잘려 있거든, 3개 블럭이. 근데 거기는 활성화가 되는데 나머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반대편을 보기 위해서는 300m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아파트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이나 압구정도 이쪽은 슈퍼블럭이라 그래서 엄청 깁니다. 헬리오시티는 거의 1km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블럭이 100바이 100이어야 되는데 우리 마침 동네는 100바이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골목은
양쪽 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보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골목들은 6m가 채 안 되거든요. 가면서 보고 이쪽 가게가 좋으면 이쪽으로 무단횡단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유럽의 도시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자체 좀 노력하는 게 포장을 바꿔서 사람 위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바꿔주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차들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정말 특이한 도로선도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지그재그로 돼 네네. 있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려서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점점 더 저는 핫플레이스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핫플레이스가 결국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이 재미있는 도시가 재미있는 될 것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 공간들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데보다는 새로운 곳을 계속 찾아가고 또 최근에는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공간에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도시의 재미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류로 생각하고 있는 동네는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에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도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잘 가꾸어 나가서 이 자산이 서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